예, 김정미 선생님, 박지원 선생님, 김구영 선생님, 예.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미 선생님 참여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자, 선생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예, 김기대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집입니까? 네, 집은 아니고 바깥에 있습니까? 네, 네. 야, 그러시네요. 예, 예. 자,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문찬 선생님, 예, 서 오십시오. 김문찬, 아이고, 박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구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구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많이 들어왔으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진단 정례 충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례는 16살 남자입니다. 말단내장벽 비유, 장갑말 림프절 정도만 하는 급성 충수염입니다. 김구영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세요? 저 목소리?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이거는 쌤 네.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충수염 정례입니다. 이 환자는 예언일 새벽 6시부터 심한 통이고 오전 9시에 우하복부 압통으로 왔습니다. 예언할 때 우하복부 압통증이 있고 급성 충수염을 의심돼 가지고 통과했습니다. 자, 소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아스 머슬이죠. 여기 터미널 일륨입니다. 터미널 볼륨에 백이 두꺼워졌습니다. 여기 IC 발브고 C컵이죠. 터미널 월이 두꺼워졌습니다. 예, 저기 보시면 여기 충수 돌기가 보입니다. 양경호 선생님, 이 충수 백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충수백도 두꺼워지고 터미널 일륨, 여기 전백, 후백, 이 안에 있는 고에코는 내강에코입니다. 네, 그 월이 굉장히 스무코사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림프노드가 보입니다. 말단 해장백의 월에 중과된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라이소아스 머슬이고 충수 이렇게 보이면 여기 선단부가 되겠습니다. 충수의 선단부가 되고 여기 소아스 머슬입니다. 여기 충수 선단부, 요거는 여기에 림프노드가 이렇게 오발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 말단 해장이 이렇게 터미널 일륨입니다. 터미널 일륨. 여기 이제 아펜딕스가 됩니다. 충수돌의 단축 사이고 여기에 3번이 충수 감막입니다. 1번이 소아스 머슬 터미널 일륨. 여기 이제 림프노드도 보입니다. 림프노드. 이게 충수 주위에 장갑막 림프절 종대가 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2번이 충수고 3번은 림프노드입니다. 1번은 소아스 머슬입니다. 이 환자는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인데 터미널 일륨도 두꺼워져 있고 멀티플 림프노드 엔라지먼트가 보이는 점입니다. 이 환자는 수술해서 어펜딕스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충수염 환자입니다. 내연일 오전부터 심하부 둔통, 소화불량이었고 오전 11시부터 우하복부로 통증 부위가 이동했습니다. 내연일 때는 우하복부 압통이 있었습니다. 자, 담낭을 보고 있습니다. 담낭은 좀 종대가 되어 있지만 담낭백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석도 안 보입니다.
담낭이죠. 간에 이제 지방 침륜해서 고에코가 되고 이 행경막도 좀 불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중등도 지방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버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 에코를 비교하면 리버 에코가 훨씬 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하부 횡단상에 여기에 보시면 장관 확장상이 보이고 여기 충수가 굉장히 딜라테이션 되었습니다. 요 밑에가 우측 요근입니다. 충수 내강이 딜라테이션 되고 이 부분이 충수 선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민규 스님 어서 오십시오. 충수의 단축상입니다. 충수의 단축상도 정대화되어 있습니다. 충수백에 혹시 헬류시놀 떼어봤는데 헬류시놀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펜딕스 내강이죠. 아펜딕스 100의 헬류시노 증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펜디사이티스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아펜디사이티스. 다음에는 한홍성 충수염입니다. 내원일 오전 7시부터 심하부 돈통, 이열, 소화불량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2시부터는 오하부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담낭입니다. 담낭은 푼도스 바디 이쪽이 넥부분입니다. 담낭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탈베인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정상입니다. 담낭 단축도 정상 소견입니다. 자, 우하복부 여기 스토막이고 여기 판크레아스입니다. 판크레아스 스토막이 좀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은 정상입니다. 위내강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단 해장을 보고 있습니다. 말단 해장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여기 소아스 머슬입니다. 말단 해장은 내강 확장되어 있지만 말단 해장 100은 두꺼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펜딕스입니다. 아펜딕스 이렇게 딜라테이션 됩니다. 정상 아펜딕스는 이렇게 토주사지만 아펜디사이트에 되면 마치 소세지처럼 이렇게 길쭉해져 버립니다. 자, 여기 아펜딕스를 끝까지 선단부까지 봤습니다. 이거는 라이트 일리아 가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펜딕스 단축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관역 라운드하게 보이죠.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아펜딕스의 서무코사입니다. 바깥쪽에 저에코가 머슬인데 이 영상에는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펜딕스가 머리 상당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펜딕스를 엔드까지 봤습니다. 아펜딕스 엔드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펜딕스의 단축상을 보시면 전도의 단축상에 이렇게 단축성 무코사에 증가된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저에코가 머슬측이고 바깥쪽에 고에코가 시로사측이 됩니다. 여기에 충수백이 비유가 되었고 이 안에 충수 감막에 이 헬류 신호 증가도 관찰됩니다. 이 환자는 수술해서 아펜디사이티스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충수 주위 지방조직 비율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입니다. 충수염에서 우리가 초파 속에는 첫째는 충수가 중대가 되죠. 6mm 이상이 됩니다. 단축사에. 그 다음에 충수 백이 두꺼워지죠. 근데 정상 충수도 공기가 들거나 페칼리스가 들어가 있으면 충수가 6mm 이상 되는 수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충수 백의 두께가 중요합니다. 3mm 이상이 되면 두꺼워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수 백이라든지 충수 주위에 지방 조직에 증가된 헬류 신호가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충수 주위에 패시 어큐뮬레이션 되거나 프루이드가 보일 때, 그 다음에 충수를 압박했을 때 충수의 내강이 클랩스 되거나 충수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충수염의 주위에 림프노드 엔라지먼트가 있지만 이 림프노드는 5mm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충수 내강에 액체 저류가 보일 수 있고 충수 내강에 페칼리스가 보이는데 페칼리스 있으면 오퍼레이션의 위험도가 더 높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오늘 오전 7시에 심하부 통증이 있었고 오후에 오하복부 통증이 있었습니다. 자, GB 쪽을 한번 봤습니다. GB는 정상이죠. 월시크닝도 없습니다.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도 정상입니다. 다음에 판크레아스 보고 있습니다. 판크레아스 정상입니다. SMV, SMA, SMV 스프레닉 빈, 판크레아스 이쪽이 헤드 부분입니다. 종단상 정상입니다. 스토막도 정상이죠. 키드니, 우측 신장, 횡단, 종단, 횡단 다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방광이죠. 방광이 정상이고 방광도 정상입니다. 여기 이제 말단회장을 보고 있습니다. 말단회장이 여기 소아스머스 마진 터미널 일륨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앞에 단축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단축상에서 여기에 앞에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는 게 선무코사입니다. 바깥에 이렇게 저에코로 보이는 게 머슬처이고 앞에 주위에 패시 어큐뮬레이션 대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앞에 장축이 되는 거죠. 전백, 후백입니다. 그래서 앞에 단축성에 칼라 도플러를 띄어봤습니다. 칼라 도플러, 파우더플러 띄었습니다. 파우더플러에서 백을 따라 증가된 헬리우신호가 보이고 장안막에도 증가된 헬리우신호가 보입니다. 충수의 끝까지 선단부까지 갔습니다. 선단부 여기 디스텐션 되었습니다. 전백, 후백이죠. 앞에 백에 증가된 헬리우스가 보입니다. 우리가 아펜디사이티스를 볼 때는 끝까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칼 디스탈 아펜디사이티스에서 앞에가 프록시마는 괜찮은데 엔드 부분에 이 아펜디사이티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해서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로 그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트로시칼의 압세스를 동반하는 급성 충수염입니다. 충수염에서 제일 참 흔한 것은 이 터미널 일륜과 소아스머슬 사이에 있는 이 메조 아펜딕스에서 이 앞배가 생기는 거죠. 이 앞배는 이제 리트로 일리알 타입이라고 앞배에 제일 많습니다. 흔히 보는 앞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 아펜딕스가 이 터미널 일륨을 크로스해가 복백 직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 굿모닝 앞배라고 합니다. 아펜디사이티스 수술할 때는 복백을 절개하고 안에 터미널 일륨을 뒤집어가 그 밑에 있는 아펜딕스를 찾아야 되는데 앞에 그냥 폭 튀 나가서 복막을 절개하고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외과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게 굿모닝 앞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가 기시에가 시쿰 뒤쪽으로 가는 콜릭 뒤쪽으로 가는 이런 리트로시칼 리트로콜릭 앞에 또는 시쿰 뒤쪽에는 서브시칼 아펜디사이티스가 초파에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의심하는 팁은 시쿰이나 이쪽에 정상적으로 리트로 일리알 쪽에 아펜딕스가 보이지 않고 시쿰 월이 두꺼워지거나 시쿰 주위에 플루이드가 어큐뮬레이션 되면 그 리트로시칼 앞배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4일 전부터 우측 옆구리 부위에 둔통과 소화불량 증상이 있었고 약국에서 진통제와 소화불량을 소화제를 복용했습니다. 이게 통증이 있었는지 4일이 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환자 초음파 영상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소아스머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이 터미널 일륜입니다. 여기 라이트 소아스머슬인데
보시면 소아스 머슬에 겹쳐가지고 저에코 부분이니까 저에코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보통 앞에 압세스인 경우는 이쪽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터미널 일륜과 소아스 머슬 사이에 압세스가 생겼는데 이 압세스는 이 IC 발브 가까운 C꿈 주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를 이렇게 보면 앞에가 나와가지고 외측으로 그렇게 C꿈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앞에가 보입니다. 그리고 종단상을 보니까 1번이 앞에는 단축상이고 서무코스하고 바깥에 이렇게 염증에 있는 프루이드가 보이고 그 바깥쪽은 트래시 어큐뮬레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압세스가 생겨가 있습니다. 압세스 여기는 앞배죠. 앞배 선단에는 요 일부에 이렇게 헬류시노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리트로시칼 아펜디사이티스 면적 그래서 앞배가 퍼포레이션 되고 프루이드가 압세스가 보이는 겁니다. 이 앞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해서 아펜디사이티스하고 압세스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리트로시칼, 리트로콜릭 이 아펜디사이티스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아펜디사이 심통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리트로시칼 터미널 뒤쪽에 앞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C꿈 월이 두꺼워져 있거나 또는 C꿈 주위에 프루이드가 보이고 이럴 때는 반드시 리트로시칼 리트로 아펜디사이티스를 의심해야 됩니다. 이때 검사할 때는 환자를 랩트 라테랄 때 검사하시고 이 리트로시칼의 리트로 아펜디스가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리니어 하이 프리퀀시를 쓰지 말고 컨벡스 프루브로 사용하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소아입니다. 15살 남자인데 학생인데 이 내원일 아침 7시부터 오합 통증이 있었습니다. 루즈 스토를 받았습니다. 발현이나 오한이 없었고 내원실에 오합 없고 압통이 있으나 반발통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아펜디사이인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문찬 선생님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니까 예, 이 환자 보시면 자 이제 아펜디사이티스를 진단하는 것보다 아펜디사 아니라고 진단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재판에서도 그렇고 유죄보다 무죄를 내리기가 더 어렵지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를 찾아야 되죠. 정상 앞에를 찾으면 앞에는 아니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이 소아스 머슬이죠. 이쪽이 터미널 일륨입니다. 이 터미널 2번입니다. 터미널 일륨과 소아스 머슬 사이에 이렇게 아펜딕스, 노멀 아펜딕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단축상을 해봐야 돼요. 아펜딕스를 보시면 전백 고했고 후백이 고했건데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죠. 꼬불꼬불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학대상인데 아펜딕 단축상입니다. 이렇게 고에코가 아펜딕스의 서무코사 한쪽의 고에코는 내강에코가 됩니다. 내강의 고에코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펜디사이티스 정리 그리고 아펜디스 아니라 하는 것을 증명했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리는 조금 진단이 애매한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중요한 소개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자, 아펜디사이티스에서는 우리가 첫째는 어리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슈프레티브 아펜디사이티스. 흔히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진행된 아펜디스 월이 네크로시스 되는 걸 네크로타이징 아펜디스.
괴사성 충수입니다. 그 다음에 네크로타이징 아펜디사이트는 앞에 퍼포레이션을 잘 정리합니다. 그래서 앞에 주위에 압세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가 나오는데 앞에가 완전히 퍼포레이션 되고 안에 내용물이 빠져버리면 앞에가 컬랩스 대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진단 시에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아펜디사이티스는 경과에 따라서 변하죠. 와서 봤을 때는 앞배가 아니지만 오전에 봐서 오후 되면 아펜디사이티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아에서는 이 아펜디사의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소아에서 볼 때는 이 아펜디사이티스가 의심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앞배가 정상이고 조금 이상하면 반드시 환자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앞배가 아니지만 오후에 저녁이나 밤에 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심하게 아프면 병원으로 꼭 가십시오. 그게 병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성인에 달라 소아의 앞에는 아주 특수합니다. 소아에서는 앞에 그가 주위에 앞에 프록시말 기시브에 림프노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럴 인펙션 후에 림프노드가 엔라이즈 돼가 이 루멘을 클랩스 입구를 옵스트럭션 시켜가지고 또 아펜디사이티스를 일으킵니다. 경우에 따라 그것이 염증이 가라앉으면 또 좋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에서는 앞배가 증상이 있다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브시칼, 리트로시칼 앞에 또는 펠빅 앞에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펠빅 앞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앞에 그 엔드 부분에 생기는 이 포칼 아펜디사이트가 있습니다. 포칼 아펜디사이트는 끝까지 앞에를 트레이싱 하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앞배하고 DDX의 거는 첫째는 다이버티큐라이티스죠. 다이버티큐라이티스 앞배가 감별을 했는데 특히 식품에 생기는 다이버티큐라이티스일 때는 아펜디스하고 똑같이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이버티큐라이티스는 메디컬 치료고 아펜디사이트스는 서지컬 치료이기 때문에 감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결국은 이 다이버티큐라이티스 진단을 하려면 결국 앞배가 정상 앞배를 찾아야만이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터미널 일라이티스 경우에는 위치가 뭐 바로 앞에 옆에 있기 때문에 아펜디사이티스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터미널 일라이티스가 심해가지고 앞배의 월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걸 세컨더리 아펜디사이티스, 페리 아펜디사이티스랍니다. 앞에하고 감별 포인트는 요거는 병변이 시로사에 많이 생기죠. 시로사가 많이 두꺼워지고 두 번째는 이게 컴프레션 할 때 앞에 내강이 컴프레션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아나 중화시에 많은 메센트리 림파데나이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장관이나 이런 데 염증이 있어가 염증이 생기고 2차적으로 림프노드 엔라지먼트가 보입니다. 보통 5mm 이상 되는 림프노드 3개 이상 있으면 메센트리 림파데나이티스를 합니다. 이 병은 사실은 터미널 일리움이나 식금적에 염증이 있지만 영상학적으로 인플레메이션 월 시크닝이라 이런 게 보이지 않고 메센트리 림프나이트만 엔라지먼트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프라이머리 메센트리 림파데나이트 있지만 대부분 세컨더리 림파데나이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펜디사이트 있을 때 하복부에 이제 여성 질환 그러니까 뭐 액토픽 프레그넌시라든지 오바리안 럽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
부인과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인과 질환 중에서도 엑토피 프레그넌시라든지 오바리아 럽처 같은 거는 굉장히 출혈이나 이런 게서 중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 환자가 배가 아프면 반드시 아펜디스도 봐야 되지만 반드시 유트러스, 서빅스, 그 다음에 팔로피안 튜브, 오바리, PID를 의심해가지고 pelvic cavity 이쪽을 한번 쭉 봐야 됩니다. 여성 초음파는 생각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만 해보시면 정확한 진단은 못 내라도 이 질환이 이 아펜딕스 부인과 질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펜디사이티스에 대해서 저희 병원 정례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선생님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문찬 선생님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뭐든지 해도 됩니다. 선생님 지금 초음파로 소환 초음파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소환 초음파는 사실은 경력이 좀 몇 년 되십니까? 소환 초음파? 예, 금년 3월부터 해서 아주 하셨어. 이제 아직 좀 멀었습니다. 다른 초음파와 틀리 소환 초음파 러닝 코스가 깁니다. 길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좀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중간에 그만 좌절하시면 돼. 좌절하지 마시고 정리가 있으면 우리 단톡방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구영 선생님 질문 좀 해주십시오. 김구영 선생님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김구영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늘 많이 참석하시는 박지원 선생님. 박지원 선생님. 네, 질문 원장님. 안녕하세요. 늘 열심히 최고 많이 참석하십니다. 질문 하나 하세요. 아펜디사이티스 오늘 했는데 질문하겠어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근데 이제 아기들 초음파 볼 때 그 사이즈가 이제 앞배가 6mm 정도였는데 통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열은 없고 맹장이라고 보기가 애매했는데 충수죠. 맹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펜디스. 그래가지고 이제 6mm만 되어도 보내야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앞에 사이즈의 크라이테리아는 소아나 성인이나 똑같습니다. 이 앞에가요, 어린애들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이제 앞에가 그 성인이 됐다고 해서 앞에가 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펜딕스는 소아나 성인이나 진단의 크라이테리아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앞에가 소아에서는 앞에가 다이메타가 입구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앞에가 디스텐션이 잘 됩니다. 잘 되죠. 그래서 때로는 또 앞에 안에 소아에서는 공기라든지 또는 페칼리스라든지 이런 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가 커져 있는 거죠. 그렇게 앞에가 6mm 이상 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소견은 첫째는 이 앞에 주위에 플루이드가 보이느냐, 패시 어큐뮬레이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앞에 단축상을 보고 컴프레션이 되면 라운드 한 개 쪼그라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펜디사이트가 아니고 그냥 정상 앞에가 딜라테이션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네요. 그 다음에 이건호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이건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외이시네요. 어떤 동이십니까? 지금 계시는. 여기 서귀포입니다.
제주입니다. 아, 제주도 계세요. 선생님, 제주도에서 계십니까? 네, 아, 제주도 어디십니까? 서귀포입니다. 아, 서귀포입니까? 아, 서귀포에 네. 옛날에 파라다이스 호텔, 신혼 호텔 때 거기서 잤습니다. 그 후에 또 네. 개축하고도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자고 또 한 5, 6년 전에 파라다이스 호텔에 가가 자고 바깥에 나가서 여름에 한치 먹은 적이 있습니다. 부둣가에 나가서. 아, 예. 이거는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그 가장 앞배로 오인해가지고 네. 그 종합병원에 보낸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터미널 일라이티스를 그렇죠. 앞배로 오인해서 보낸 경우가 그렇죠.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선생님은 무슨 과시죠? 저는 내과입니다. 아, 그러면 저 소아관 초파했는지 경력이 얼마 되십니까? 뭐 오래 했긴 했지만은 뭐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선생님, 오래 하셨지만 우리 소아관 초파는 자기가 했는 걸 계속해서 위에 선생님이나 고수한테나 경험자한테 자꾸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소아관 초파는요, 자기가 했는 거 이것이 어떤지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그래서 자꾸 자기 그 오류를 개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래 하면 물론 실력이 늘지만 빨리 늘지 않습니다. 우리 이간호 선생님 아펜디사이트 터미널 일리아이티스 아펜디 오인회가 보내셨는데 앞으로 의심되는 정리 있으면 알초사 단톡방에 올려주십시오. 저와 같이 네. 보고 토론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진단율을 많이 높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선생님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예, 선생님, 아, 김문찬인데. 김문찬 선생님. 예, 질문하세요. 예, 예. 조금 다른 건데요. 그 일레움의 이 직경을 소화되는 한 몇 미리, 한 2.5mm 잡으면 되는지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실제로는 일리움의 예. 바울의 직경이죠. 아, 그건 내가 예, 조금 잊어먹어가지고. 그러면 김문찬 예. 선생님, 내일 예. 내한테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내가 그 직경을 딱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선생님한테 주겠습니다. 내일 개인톡으로 보내겠습니다. 예, 뭐 알초사 단톡방으로 문의해 주시기 그러면 더 많은 사람 보겠습니다. 내일 찾아가 올려드릴게요. 직경. 감사합니다. 올려드릴게요. 오늘 많은 선생님들 질의응답하시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늘 앞에 정례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저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실은 오늘 그 14살짜리 여자애가 왔는데, 그 자궁 있는데 이제 배꼽 아래가 아프다고 왔는데요. 기존의 강아지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랬는데 저는 이제 초경하기 전에 통증인 줄 알고 가던데. 피지컬을 해봤더니 그리고 여기 전체 배를 RTDP가 너무 심해서 초음파를 봤는데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성함이 왜 되십니까? 아, 저 유하정입니다, 원장님. 아, 여정 선생님. 그러면 그 정례 사진을 알초사 네.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예. 예, 아. 그러면 내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원장님. 예, 그 혹시 꼭 포스컬로. 올려주세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말로 네. 잘 설명이 안 되죠. 아, 네.